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일선의 중개업소들 3분의 1은 문 닫아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재건축 1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상한제 발표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뭐 분양가 상한제 전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포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뭐 서울 재건축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게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돼서 소급 적용하는 거 아니냐, 그뭐 법에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아직 모르죠. 뭐 이제 결국은 이제 헌법 소원을 할 거고 아직 네네. 지금 개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개정하겠다고 한 거니까 이제 그 음. 이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요 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1년 내에 바뀐 게 뭐냐면 일단 8월 12일 날 요 내용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허들을 낮추고 그다음 낮춰 쉽게 지정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일 전에 그러니까 승인 신청하기 전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공고가 나면 그 지역은 적용되게끔 이런 식으로 그 내용도 바꾼다 그랬고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말이 많은 거고. 그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민간 택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땅을 산 매입가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땅에 집을 지어서 일반 분양할 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택지비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건축비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는 이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별도의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또 8월 14일 날 바꿨어요. 근데 그 내용에 이제 보면 되게 황당한 얘기가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그건 사실 많이 크게 이슈 안 됐는데 몇몇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그거 보고 이제 완전 돌아가시는 줄 알았죠. 아 머리가 아픈데 아무튼 이제 그 부분 맞물려 있고 이제 그래서 뭐 한편에서는 이게 그 내용들이 이제 개정이 되고 바뀌고 해서 실제 언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어디에 선정이 될 거냐. 예를 들자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남 4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공고가 떨어지면 그때까지 분양 승인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데들은 다 걸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이런 데들이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에 따라서 할 경우에 얼마 분양가가 나올 거냐.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 아픈.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큰 후폭풍이 몰려올 거를 보면서 이렇게 멍하니 있는 망연자실하게 있는 사실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발표에 대한 기대가 뭐 그대로 적용이 돼서 발표가 돼서 사실 큰 이변은 없었고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예정 수순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흐름이 좀 꺾였죠. 네. 그러니까- 방향이 전환됐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오늘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네. 요새 분위기가 어떤가? 네. 요새 분위기가 어떤가? 목소리가 듣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좀 듣고 싶어요. 아 사실 이제 몇 네. 군데 얘기해봤는데 네. 좀 관망 분위기로 네. 돌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기저기 좀 듣긴 했거든요. 요새 의기소침하셔갖고 네. 근데 별로 얘기 안 해주세요.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말이 없어? 네. 막 오를 때는 기분이 좋다. 그렇죠. 오를 땐 기분이 좋고 거래가 잘 돼서 거래가 괜찮은데 되니까. 지금 뭐 거래 동결 상태입니다. 네. 다시. 매우 몹시 거래량이 적어서. 그러면 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책 어쨌건 시장에 음. 충격을 주는 정책으로서 작동하긴 한 거네요. 그렇죠. 네. 뭐 확실하게 작동을 한 거죠. 자,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재건축 아파트를 규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관련돼서는 다 멈췄어요. 올 수도. 재건축 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는 네. 상황이죠. 내가 올 수도 없었어요. 재수 없으면 네. 추가 부담 폭탄을 내가 매수하면 내가 두들겨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지금 무리하게 나서려는 매수세는 뭐 단기적으로 생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장기 보유를 생각하고 계세요. 네. 어차피 막 단기간에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살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손해 보고 팔고 싶은 생각도 없고. 손해는 아니지. 덜 먹고 팔기 싫은 거겠지. 뭐 어쨌든 네. 응. 그래서 장기 보유를 결정해 가는 분위기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재건축 쪽에 관심 있었던 분들이 일단 신규 아파트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신규 아파트도 뜨거워요? 이 방배동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수업하면서. 그래서 그걸 지금 종합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네. 일단 재건축 쪽에 관심이 있었던 그 수요의 관심이 신규 아파트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관심들을 가지고 문의는 엄청 늘어나는데 거래는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일단 아직 간만 보는 거네. 거래는 하나도 없대. 그래서 다들 생각하는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꼭지 잡는 거 아니야? 상투 잡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 대기 수요는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거래가 제로랍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겠어요. 네. 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테니까 매매보다는 전월세 시장이 뜨거워질 것 같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전월세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중개를 한번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으니 거기에 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월세는 좀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 지난주 지지난주 기사들 보면 네. 물건이 없다. 전월세가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런 네네. 기사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렇죠. 뭐 아파트 단지 전체를 통틀어서 전세 매물이 몇 개도 없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실제 그렇게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전세가 없으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뭐 지금 매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글쎄 뭐 지역마다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매매 물량이나 전세 물량이나 똑같아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네. 전세 자금 대출도 많이 막혀 있고 네. 신용 대출 받아서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 상황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새롭게 새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대기 수요들이 전세로 눌러앉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매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 머무르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실수요자 기준으로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보증금이 올라가면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대안을 마련을 하지 못하면 사실 이동을 해야죠. 다른 지역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사실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항상 우리는 얘기했었죠. 그거 결국 거품은 걔가 만든 거거든요. 전세자금 왜요? 아니. 네. 전세자금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과연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이 부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더 얘기 나오면 열받으니까 자 자기 소득 수준에 맞춰서 이사를 가야겠죠. 전세 보증금이 올라갈 거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마치 좋은 기회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는 포장은 됐으나 결국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서민들한테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거 이런 말씀도 드리고 전월세 싶습니다. 상한제 나오겠네. 그래서 또 전월세 상한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 그 뭔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죠. 네. 여러분 이제 중개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사실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일선의 중개업소들 3분의 1은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뭐 어쩌고 얘기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실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렇게까지 뭐 비관적으로 회의적으로 접근하실 부분은 아니고 다 해당되는 분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조금 마음에 좀 오픈하시고 그리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암울한 이렇게 퇴로가 그 다음 단계는 저런 규제구나. 이 다음 단계는 저런 규제구나. 이렇게 네. 막 계속 장벽 허들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암담한 마음도 들긴 하네요. 자, 그래도 정부에서는 무리수까지 둬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 진행을 한 거잖아요. 네,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게 될지는 지금부터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